이정열 대행의 역할이 또 필요한 뉴스인데요. 아이고, 네. 예,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라고 합니다. 저런.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맡기는 절차인데 뉴스공장에서도 몇 번씩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 전 수석의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지 열흘 만에 이런 행위들을 한 건데요.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달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의 비리 의혹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해서 불법 사찰하고 지시한 그 결과로 비선 보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그런데 지금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담당 재판부가 뭐 뉴스공장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에 구속적부심 그 사건은 형사수석부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하도 엉뚱한 결정이 자꾸 나오니까 이 우병우 또 풀리는 거 아니냐. 근데 보도에 의하면 이 담당 재판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네, 신강렬 부장판사가 우 전 수석과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이 기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건의 공정함을 위해서 피해갔구나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광렬 부장판사를 옹호하는 듯한. 예. 근데 그게 아니고요. 법관의 사건 분담과 재판 내기인 거 사건 재배당에 관한 예규에 보면 대리인이나 변호인 같은 사건 관계인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경우에는 사건을 하지 말고 재배당 요청, 다른 재판부로 옮기라고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원래 있는 규정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원래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하물며 지금 여기서 지금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아니라 바로 당사자잖아요. 재판 당사자. 그러니까 대학 뭐 이거는 관계가 없고요. 사법연수원 동기인 게 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간 건데 자 이제 또 재밌는 것은 그럼 이렇게 해서 재배당을 하는 경우에 보통은 어디를 가냐면 대리재판부라는 곳이 다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언제냐면 뭐 휴가를 가거나 갑자기 뭐 이렇게 일이 터졌다거나 할 때 그때 그 담당 재판부에 결혼이 생겼다 그래서 재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러면 대리하는 재판부를 다 지정을 미리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재판부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재배당을 해서 넘어가게 되면 그 대리재판부에서 해야 돼요. 대리재판부가 형사수석부 같은 경우에는 형사 1부입니다. 네, 예. 휴가를 갔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부장이 휴가를 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성견지명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게 형사 2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 형사 2부 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모르고 실검만 보고 있는데 이 이우철 부장판사님 잘 압니다. 예. 그래서 뵌지는 좀 됐어요. 뵌지는 뭐 제가 법원 퇴직하고 뵙지는 못했는데 일단 뭐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어떻게 될 것 같냐. 저는 점쟁이가 아니라서 뭐 예측 전문, 예상 전문 이런 건 아닌데 이우철 부장판사가 제가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라면 이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 심사 청구는 기각될 겁니다. 이분은 스타일이 정말 법대로 합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쪽을 가급적 많이 보장하고 옹호하는 쪽인데요. 싫어하는 게 뭐냐면 권력을 사적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자신을 사찰하는 사람을 역사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근데 문제는 뵌지 좀 돼서 그 이후에 혹시 생각이 바뀌었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실 이게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발언이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뭐 현실이긴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진운이라는 게 있어요. 재판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가급적 이게 고귀한 품격 있는 방송에서 이런 용어 쓰면 안 되는데 재판부 운빨. 제가 본 중에 재판부 운빨이 제일 좋았던 분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입니다.
그쪽 계열만 잘 타고 갔어요. 네, 2012년에 대선 개입 혐의로 예. 재판을 받은 바가 있죠. 다 무죄 나왔습니다. 올무죄 나왔죠. 예. 근데 정말 어떻게 이런 진짜 운이 정말 네, 그리고 나서 출마 선언까지 했었던 그렇죠, 적이 있는데요. 예. 경선을 통과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재판부 운빨이 안 좋은 분 중에 또 한 분이 제가 기억하는 두 분인데요. 한명숙 전 총리, 그다음에 정봉주 전 의원. 정말 재판부 운빨이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우병우 전 수석도 재판부 운빨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네, 오늘 구속적부심 열리는데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내일 다시 제가 내일 출연하냐 셀프 미니 못하냐까지 나오네요. 인터뷰를,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게다가 또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내일 한꺼번에 그렇습니다.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났네요. 예. 저 오프닝 써야 되는데. 네, 네. 공장장처럼 셀프 미니 인터뷰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의하면 이 담당 재판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네, 신강렬 부장판사가 우전수석과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이 기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건의 공정함을 위해서 피해갔구나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강렬 부장판사를 옹호하는 듯한. 예. 근데 그게 아니고요. 법관의 사건 분담과 재판대 사건 재배당에 관한 예규에 보면 대리인이나 변호인 같은 사건 관계인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경우에는 사건을 하지 말고 재배당 요청, 다른 재판부로 옮기라고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원래 있는 규정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원래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하물며 지금 여기서 지금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아니라 바로 당사자잖아요. 재판 당사자. 그러니까 대학 이거는 관계가 없고요. 사법연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모르고 실검만 보고 있는데 이 이우철 부장판사님 잘 압니다. 예. 그래서 뵌지는 좀 됐어요. 뵌지는 제가 법원 퇴직하고 뵙지는 못했는데 일단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어떻게 될 것 같냐. 저는 점쟁이가 아니라서 예측 전문, 예상 전문 이런 건 아닌데 이우철 부장판사가 제가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라면 이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 심사 청구는 기각될 겁니다. 이분은 스타일이 정말 법대로 합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쪽을 가급적 많이 보장하고 옹호하는 쪽인데요. 싫어하는 게 뭐냐면 권력을 사적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정열 대행의 역할이 또 필요한 뉴스인데요. 아이고, 네. 네,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법원에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다라고 합니다. 저런.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맡기는 절차인데 뉴스공장에서도 몇 번씩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 전 수석의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지 열흘 만에 이런 행위들을 한 건데요.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달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의 비리 의혹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해서 불법 사찰하고 지시한 그 결과로 비선 보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그런데 지금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담당 재판부가 뉴스공장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에 구속적부심 이 사건은 형사수석부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하도 엉뚱한 결정이 자꾸 나오니까 이 우병우 또 풀리는 거 아니냐. 근데 보도에 나오잖아요.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자신을 사찰하는 사람을 역사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근데 문제는 뵌지 좀 돼서 그 이후에 혹시 생각이 바뀌었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실 이게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발언이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현실이긴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진운이라는 게 있어요. 재판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가급적 이거 고귀한 품격 있는 방송에서 이런 용어 쓰면 안 되는데 재판부 운빨
예. 제가 본 중에 재판부 운빨이 제일 좋았던 분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입니다. 그쪽 계열만 잘 타고 갔어요. 네, 2012년에 대선 개입 혐의로 예. 재판을 받은 바가 있죠. 올무죄연수원 동기인 게 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간 건데, 자, 이제 또 재밌는 것은, 그럼 이렇게 해서 재배당을 하는 경우에 보통은 어디를 가냐면, 대리재판부라는 곳이 다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언제냐면, 뭐 휴가를 가거나, 갑자기 뭐 이렇게 일이 터졌다거나 할 때, 그때 그 담당 재판부에 결혼이 생겼다 그래서 재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러면 대리하는 재판부를 다 지정을 미리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재판부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재배당을 해서 넘어가게 되면 그 대리재판부에서 해야 돼요. 대리재판부가 형사소속부 같은 경우에는 형사 1부입니다. 네, 예. 휴가를 갔다라는 보도가 예. 있던데요. 부장이 휴가를 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성견지명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게 형사 2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 형사 2부 재판장, 예, 이우철 부장판사가